오늘 새벽에 유엔에서 결의될 걸로 보였던 북한에 대한 이 제재안이 또 러시아가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광물 거래를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은 목록에서 빼달라, 이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영되면서 조정이 들어가서 조금 이 결의가 연기된 것 같습니다. 곧 되겠죠. 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안에는 제가 볼 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되면 뭐합니까? 과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대 가장 효과적이다, 과거에 미국이 이란에 제재했었던 것과 만큼은 안 되지만 그 비등한 수준까지 갈지도 모른다, 전부 아닙니다. 자, 지금 이번에 결의안 내용에 보면요, 허점이 빠져나갈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북한의 이 주요 광물 수출은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생계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무엇이 핵과 미사일 개발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지원하는 건 아예 처음부터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의류 가공무역, 해인력 송출도 제재해서 다 빠졌습니다. 모두 중국이 주장해서 뺐습니다. 자, 중국이 주장해서 빼고 마지막에는 러시아가 또 주장해서 빼고, 이거 뭔가 짜고 치는 거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경하고 뒤로는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 다 빠져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심 돈줄은 다 빠지고, 북한이 노동자 해외 수출하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원유 받고 또 의류를 가공해서 북한의 각종 특구에서 수출하는 거 중국으로, 그렇게 다 빠져있으면 북한의 돈줄은요 대부분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당분간 한 2달 차단하고 제한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은 일시적인 손보기 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빠져나가면서 도처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북한의 돈은 그대로 다 주면서 오히려 지금 받아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허지부지해지면서 장기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굉장히 급하게 한국에 사드 배치하자는 것처럼 하더니만 이제 배치에 관해서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배치할 수는 알 수 없다고 썩 빠집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협정을 이 비핵화와 교섭을 같이 해나가자. 그래서요, 미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마치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듯이 썩 입장이 후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도 한국의 야당은 거의 다 압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요 막교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유엔 사령부의 채, 그 다음에 뭡니까, 한미연합사의 채, 미군 철수,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평화협정이 되면요. 그러면서 북한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어떤 정책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그쪽으로 옮아가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소지입니다. 자, 원래 이런 거는 그 말도 꺼낼 수 없는 거. 북한이 도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평화를 간다라는 방향이 적어도 우리 남측에서 완벽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이런 말은 꺼내지 말았는데, 근데 북한이요 국제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와서 이제 거의 성공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을 제재하자고 하는 논의에서 중국이 제재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듯이 하면서 우리 보고는 또 사드 배치하지 마라 온갖 급과 협박을 해놓고는요, 국제사회에서 하는 척하면서 구멍은 다 뚫어놓고는 또 쟤들의 비핵화를 갖다가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역할을 맡기고 반장시킨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걸 하려면 미국 너거는 평화협정도 비핵화하고 같이 대상에 올려야 가능하지 않겠냐. 우리를 믿고 좀 해라 하면서요, 오히려 핵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협박이 없던 거를 갖다가 위반하면서 위반한 사람에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은 하나만한 벌을 주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 평화협정을 비핵화,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선물 하나 줘야 된다 해서 북한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저거가 평화협정을, 미국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먹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이런 핵심 부분을
들어주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갖고 북한이 왜 미국을 겨냥해서 협박을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난을 치냐. 그것은요, 미국을 끌어들여서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쓴 거다. 자, 북한이 비핵화 협정을 한다고 해서 진짜 비핵화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좌파나 빨갱이들 빼고요. 자, 그러면 비핵화를 협상에 올리면서 평화협정을 관철시켜가면서 북한은 나중에 핵을 짱받고 미사일을 짱박으면서요. 누가 북한 땅을 다 뒤지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 겁니까? 자, 우리 어느 정도 비핵화에 관한 실천에 들어가니까 평화협정부터 맺자고 하면 미국 해줄 줄 몰라요. 미국 사람들요. 맨날요 북한에 대해서 세게 놓고 우리를 바치는 듯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허지부지 되고 이상한 짓을 해온 경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 정권, 오바마 정권은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되면 뭐 이런 걸 한국을 위해서 잘할 거다 기대하는 사람 많은데 기대하지 마세요.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제가 볼 때 우리가 돈은 좀 더 내도요. 계약은 확실할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중국이 미국에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있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국에 쉽게 말려들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요. 뭐 이래 북한이 사고치면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끌어내고 미국의 B-52 비행기 한 번쯤 한국에 뜨고 핵잠수함 하나쯤 뜨면 우리가 마치 북한에 대해서 대처를 잘한 것처럼 정권으로서 성공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거 다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끌어낼 때 중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대표단을 중국에 보내서 한마디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다. 우리는 시리아도 폭격했지 않냐. 핵시설을 만드니까. 그때 북한 사람도 한 10명쯤 죽었대요. 시리아에. 당시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F-16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시리아의 핵시설을 그대로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시리아는 이 부분을 문제를 삼으면 자신들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알려질까봐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지금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을 갖다가 폭격을 하려고 단종이 되어가는 F-15기를 개량을 해서 또 F-16도 개량을 해서 비행 거리를 미사일을 달고도 높여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고 저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한번 보세요. 홀로코스트에 관계된 이 도살자, 나치 친위대를 남미까지 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런 비슷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72년입니까? 독일 미넨 올림픽 때 그때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여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죽인 그 검은 9월단이니 뭐 그런 어떤 게릴라들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 가서 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복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그런 테러 단체가 이 우간다 엔테베 공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 비행기를 납치해가 갔을 때 이스라엘이 저 먼 우간다까지요 특공대를 보내서 구출해 왔습니다. 테러범들 죽이고요. 남나라 가가지고요. 그리고 시리아를 폭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요. 작은 나라지만은 당하고는 있지 않겠다 하면서 한 명 당하면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도 암살해버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중동에 어떤 호텔에 그 이스라엘에 좀 불편했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요원들이 가가지고 납치하고 죽이고 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작지만 야무지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미달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다들 이스라엘은 겁을 냅니다. 자, 한국은요 허당입니다. 제재 좀 해주고 미국 비행기 한 몇 대 떠가지고 신형 비행기 좀 왔다 갔다 하면 만족합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 절반쯤은요 평화협정 맺어줘야 된다고 하는 말을 뜻이 뭔지도 모르고 찬성합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요 이스라엘의 한 신문이 사설을 실었는데 연평도 포격 직후에 한국은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델이었다라는 보도를 했다면서 그걸 칼럼에 실었습니다.
그 내기에도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한반도 위기가 터지면 그저 항공모함을 지역에 보내기만 할 뿐 북에 내버려 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은 북쪽 행진들로부터 협박당하고 큰 타격을 입고도 참고 있어야 하는 나라다. 왜 이래 됐습니까? 한국에요, 야당 지지자는 자연스럽게 야당의 정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평화와 햇볕으로 가야 되고, 맞아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줘야 된다라는 사실 승인을 자세를 보이고 있는 희한한 국민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단결해서 작지만은 본때를 보이고 끝까지 싸운다라는 깡다구를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미국도 절반쯤이 미국 나가라고 하고 우리한테 뭐 9천억 주고 저렇게 생색을 내고 우리가 돈 반쯤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무슨 중국에 붙어가지고 경제 좀 중국이 도움이 된다고 거기 붙어갖고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고 틈만 나면 우리 뒷박을 때리려고 그러고 천안문 막루에도 올라가는데,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나? 우리도 북한이 말 잘 듣겠다, 핵 없을게, 평화협정 맺자면 우리도 할 수 있고, 아니 뭐 일본이 지금 전 국토를 우리한테 기지로 제공해 주는데 뭐 한국의 뭐 가치가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야당으로 정권 바뀌면 또 우리가 얼마나 시달릴지 모른다. 뭐 전시작전권 내놓고 나가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도 얕게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아, 미국 놈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말로요, 저는 한국이 국가로서 생존을 하려면 이런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세로 가면요, 20, 30년 이후에 자, 한국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전세 경제가 악화되고 한국 내부에 불만이 넘쳐나면서 한국이 북한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겠습니까? 끝난 게임 같아?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자신의 생존과 관련되는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혼란스럽고요, 보수 정권은 쇼하고 그치고 진보 정권이나 좌파 정권은 한마디로 우리를 스스로 죽이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요, 하나만 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 이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요, 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중 국경무역, 외화벌이 노동자, 의류 수출 등 북한 정권의 돈줄이 대거 제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할 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제재로는 북한을 절대로 협상에 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 정권의 핵심의 돈줄이 다 빠져있다. 그리고 이 접경 무역은 중국이 전혀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접경 무역이 북한 주민의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정권에서도 현금 확보 경로다. 주민들만 접경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의 국경에서 북한 정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한 테레비가 거기에 보여줬는데 앞으로 제재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역, 북한 쪽의 무역 대상자 이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도 90%는 그대로 유지될 거다. 외화벌이 노동자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5만 명 이상으로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해에 2, 3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돈보다 두세 배 더 벌어들인다. 그 다음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석탄하고 철강석도 어차피 중국이 2013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대거 줄여서 철강석이 포함됐다고 해서, 광물이 포함됐다고 해서 제재 대상에 타격이 없다. 북한은 노동자 수출로 방향을 바꿨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의류 같은 경우에 중국이 2014년에는 7억 4,100만 달러나 이 북한하고 중국 간에 이렇게 무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노동당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뭐 거의 빠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중국의 우다웨이 아주 뭐 급도 낮습니다.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차관보쯤 되는 급인데요. 이런 친구가 지난 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다녔는가 하면 그저께 사드 반대를 하루에 3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를 만나고 기자를 만났어요. 중국이 대북 제재를 동의를 했으니까 한국도 수용하라. 중국은 엉터리 대북 제재에 동의해놓고 한국 보고는 사드를 배치 안 하겠다는 중국의 배치하지 말라는 중국의 말을 수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경제계 언론까지 만나서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기자들은 잘 보도해라. 한국의 국내 여론을 흔들고 다닙니다. 기가 찬 세상입니다.